자, 오늘은 한국을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론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예수의 점령 이론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론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리가 지금 보고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굉장히 대담한 주장인데 지금부터 그 그림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숨겨진 세계대전. 이 이론의 핵심인데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전쟁의 주역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쪽은 바로 트럼프 팀, 그리고 다른 한쪽은 카톨릭의 예수회라는 겁니다. 와, 전혀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죠? 이 두 세력이 세계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구도를 한번 볼까요? 한쪽 편에는 미국을 지키려는 트럼프와 그의 동맹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예수회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끄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권력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인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개의 인에 빗대어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인, 미혹은 2020년 팬데믹이었고, 두 번째 인, 전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인인 기근과 화폐 전쟁, 그리고 네 번째 인인 죽음, 즉 생물학전까지 이 거대한 전쟁의 시간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전쟁에서 예수회 쪽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과연 뭘까요? 이 자료는 망설임 없이 딱 한 나라를 지목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뭐랄까? 체스판 위에 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예수회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국의 모든 움직임 뒤에는 다른 누군가의 계획이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집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전쟁의 스케일이 갑자기 확 좁혀지거든요. 그 무대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이 이 거대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싸움터가 됐다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점령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종의 플레이북 같은 건데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 먼저 문화와 역사를 파고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부터 장악합니다. 2단계, 그 다음엔 정치와 경제를 속내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모든 게 준비되면 영토를 그냥 가져간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과 태국은 이미 이 3단계 시나리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그 똑같은 플레이북이 대한민국을 향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스캔들, 경찰, 그리고 산불. 여기서부터는 이 거대한 이론이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나이트클럽 스캔들 하나가 세계적인 전쟁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황당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론은 바로 이 작은 지점에서부터 거대한 그림을 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국제범죄조직 삼합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오는데 이 삼합회가 사실은 예수회의 비밀행동대원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헤로인 유통의 70에서 80%를 장악하고 검은 돈을 세탁하는 일을 예수회의 지시를 받고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이 숫자 300억 원입니다. 삼합회와 연결된 인물로 알려진 린사모라는 사람이 버닝썬 클럽에 투자한 돈인데요. 이 이론은 이게 그냥 평범한 투자가 절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300억 원이 뭘 위한 돈이었냐?
바로 그 클럽을 거점으로 삼아서요. 자금을 세착하고 마약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한국의 고위층이나 유명 인사들을 협박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 기지였다는 겁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침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MO를 맺어서 우리 시스템에 중국 인력과 시스템이 들어오게 길을 터줬다는 주장. 또 우리 바다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서 영토를 야금야금 뺏으려 한다는 주장. 심지어 비자 없이 중국인 관광객 536만 명을 들이려 했다는 계획까지. 이건 뭐 나라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던 40건의 산불입니다. 이 자료는 이걸 절대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방화, 다시 말해 테러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종말론적인 경고. 이 모든 주장이 향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무서운 경고죠. 이 자료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도 몇 명 떠나갈까 두려워서 지금 외치지 않으면 나라 전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분석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아주 강력하고 절박한 외침인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 둘째, 경제와 문화는 중국에 완전히 흡수된다. 셋째,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은 제거된다. 결국 태국처럼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만 남고 실제로는 외세에 의해 통제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을 둘러싼 하나의 거대한 이론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거대한 이론에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특히 지금처럼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말이죠.